예, 인천 서구의 이용원입니다. 어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상 경상자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조는 처벌 만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방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 다만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또는 노동부의 정책적인 이런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예방이 안 되고 결국 사고가 났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해서 재발을 막겠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처벌 만능이라고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대통령이 모든 중대재해 현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관 장관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의 역할들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홍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이 철도공사, 밀양, 작년에 구로 이런 사건 났을 때 우리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있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 소위 처벌 대상인 국토부 장관은 사업주에 해당되지도 않고 지배관리 운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 등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정부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을 막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을 포함해서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그건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거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첫 번째, 공공기관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 두 번째,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철도공사 굉장히 큰 공기업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구축해야 될 이런 그 대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매우 후진적 재해입니다. 네 번째, 이런 후진적 재해가 최근 몇 년만 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사고에서도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 소위 탄광 속 카나리아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최근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보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장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런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쫓아가고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고용노동부와 장관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신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9월 하여튼 중순 이전에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76%의 국민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발표는 대한상의가 여론조사를 했던 사안이라는 거 먼저 좀 짚고요. 과거 정부에서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왜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법 개정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정의와 관련해서 하청 노동과 하청 사업에 관여하는 원청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라. 책임지기 싫으면 관여하지 마라. 관여했으면 그에 상하는 책임은 져라. 이게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개정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노동쟁의 정의 조항은 교섭을, 대화를 많이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대화 촉진법으로 얘기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대화 촉진, 대화를 더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 노동조합,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을 악마화하거나 또는 제약시하거나 이런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좀 현장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해철 의원님께서 우리 장관 인사청문회 때 지적하신 이우영 산인공단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전에 제가 별도로 또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조치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결과 나왔습니까? 자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자체 감사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결과 안 나왔죠? 본부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본부에 미흡하다는 본부에서 특정 감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25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를 불합격인데 합격자로 발표한 5명, 현재 알려진 바는 5명인데요. 규모도 다시 파악해봐야 되고요. 공인노무사 시험 1차 합격은 1교시 2과목, 2교시 3과목, 5과목을 보고 절대평가로 60점이 넘으면 합격, 과목별로 40점 미만이면 과락. 근데 1교시만 보고 2교시를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과락으로 걸러져야 되는데 아예 그냥 합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관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자기는 중도 포기했는데 글을 올렸는데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인지하고 공단에 통보해서 그제서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전상상 똑같은 오류가 24년도에도 있었답니다. 24년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묻혔어요. 왜? 산인공단 이사장이 이건 알리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려줬다는 얘기를 저희 의원실에서 들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만약 이 수험생이 25년도에 블로그 그 카페에 글을 26년도, 27년도 계속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단, 노동부 인지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산인공단 이사장은 과거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심하게 공격당하셨다, 억울하시겠다, 개인적으로 스승의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인데 24년도, 25년도 이런 말하자면 시험 관리, 최악의 시험 관리를 이렇게 해놓고도 오히려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매우 미온적입니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도 안 내놓고 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데 고용노동부 이거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자체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독려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 본부에서 감사. 글쎄요, 저는 자체 감사를 지켜볼 게 아니고요. 직접 노동부가 나서거나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산인공단 이사장의 행태를 봤을 때는 자체 감사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4년도, 25년도 건에 대한 실체, 규모, 원인, 책임 소재, 재발 방지에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